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경제개발에 시동을 걸었다고 할까요?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으며 일본과는 한일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남전 참전도 결정합니다.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경제개발의 시드머니, 종잣돈을 그렇게라도 마련해보자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론 가시밭 위에 엎드려야 했고 쓰디쓴 쓸개를 씹어야 했습니다. 경제개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눈물겨운 종잣돈을 마련합니다. 이제 그 종잣돈으로 우리는 경제개발의 씨를 뿌립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수단, 그것은 수출이었습니다. 1963년 12월 출범한 제3공화국의 절체절명의 과업. 그것은 경제개발, 경제부흥, 보다 노골적으로는 국민들의 때거리 고민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해결 방안은 하나, 그 수출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카카. 수출입니다. 박정희와 마주 앉은 이 인물은 신임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이다. 장기영은 1964년 5월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수출밖에 없습니다만 무엇을 수출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선 과거 수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1962년 총 5,481만 달러치를 수출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돼지 147만 달러, 생선 345만 달러, 마른 생선 246만 달러, 조개류 181만 달러, 쌀 893만 달러, 김 75만 달러. 그러니까 식료품과 살아있는 동물들을 수출한 것이 전체 2,185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생사, 그러니까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 396만 달러, 고령토, 흑연 등 광석 269만 달러, 그리고 돈모, 그러니까 돼지털 99만 달러, 한천 132만 달러, 그리고 무연탄... 그만하면 됐어. 예. 안 그래도 이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 천연 생산물 수출이 주가되고 있다. 참... 카카, 이래서는 조국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임자를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한 거야. 예? 장 부총리는 한국일보를 경영했잖아. 지난 대선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하고 직접 교육을 해서 성공적으로 밀가루도 들여왔고. 그렇긴 합니다만. 적어도 임자는 실물 경제를 꿰뚫고 있을 거라 이거지. 예. 그지. 장 부총리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숨쉴 구멍은 이 수출밖에 없어. 수출. 응? 그래서 말인데 장 부총리. 예. 무엇을 수출할지, 어떻게 수출할지, 그렇고 얼마나 수출할지 자세히 따지고 살피고 연구를 해봐. 예, 카카. 그럼 이만. 잠깐. 그리고 말이요. 1962년 총 수출액이 얼마라고 했지? 총 5,481만 달러입니다만. 그럼 1차 목표는 그 2배인 1억 달러 정도로 하지. 1억 달러. 그걸 해내. 1억
달러입니까? 1억 달러야. 언제까지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다 가기 전까지. 이 1964년 해가 서해 바다로 떨어지기 전까지 1억 달러. 기필코 달성해내라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국시는 수출이야. 수출 총력 체제. 당연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막연한 말이기도 했다. 수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연자원 이외에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했다.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산품의 재료를 수입해와야 했다. 그런데 우리에겐 바로 그 재료를 수입할 만한 돈이 부족했던 것이다. 당시의 외환 상황을 짐작케 하는 일화가 있다. 서울식품의 서모 사장이 상공부 모 과장을 찾았다. 이리 앉으십시오. 예. 경화유 공장을 짓는다고요? 예. 경화유 공장을 지어야겠으니 외국에서 공장 지을 재료를 좀 사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달러를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경화유가 뭡니까? 경화유란 식물성 기름을 굳게 해서,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씁니다. 빵이나 과자요?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빵이나 과자처럼 먹어 치우는 일에 외화를 쓰겠다. 이것 보세요, 서 사장님. 우리 상공부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듣는 말이 뭔지 압니까? 외환을 아끼라는 겁니다. 달러는 내 피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환을 겨우 빵 만들고 과자 만드는 데 쓰겠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자, 이거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뭡니까? 빵하고 과자입니다. 저기 냄새가 나서 이거. 과장님, 예. 과장님은 한국 과자를 드십니까? 아니면 양과자만 드십니까?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돈 좀 있는 분들, 지위 좀 있는 분들 다 양과자만 드십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들어가는 쇠기름이나 돼지기름이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경화유가 없으니 업자들은 시장에서 이런 기름들을 사다 사용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렇게 만든 과자를 우리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전 이 양심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경화유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에도 외환이 든다. 그러면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상공부는 이 기업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한때 아주 유명했던 소머리표 마가린입니다. 어쨌든 당시 우리의 삶은 이랬습니다. 먹을 것이 태부족했고 그나마 먹을거리도 불량식품이 지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내야 했습니다.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바로 그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가난 극복의 수단은 수출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수출 총력 체제는 당연한 결과였다.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이 그 한 축을 담당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을 담당할 인물이 필요했다. 바로 상공부 장관이었다. 1964년 5월의 어느 이른 아침, 서울 인근의 한 저수지다. 순경 한 명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저 혹시 박충훈 구로동 수출공단 이사장님 되십니까? 예, 그렇소만. 이제 찾았네. 제가 아침부터 아주 이 저수지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왜요? 새벽에 기별이 대구로 갔는데 아마 낚시를 가셨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로 연락이 와서는 당장 찾으라고. 순경 양반. 누가 날 찾아요? 어디긴 어디예요. 청와대죠. 청와대? 청와대에서 나라님이 박 이사장님을 찾는다 이겁니다. 빨리 저랑 서로 가셔서 전화부터 하십시오. 순경의 기별을 받은 박충훈은 그 즉시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후락 비서실장님이십니까? 저 박충훈입니다만. 박 이사장님. 낚시대 걷어치우시고 지금 빨리 청와대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각하께서 우리 박 이사장님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요량이십니다. 예? 저는 이미 상공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바로 청와대로 들어오세요. 한편 비슷한 시각,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은 회의를 소집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게 각하의 생각이십니다. 올해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또 각하의 의지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도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때 역사는 창조되는 거라고 보고 이 자리에 계신 각 국장은 수출 기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 특혜를 줄 것인지 각별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예, 김학렬 차관. 각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야 차과이나 세제, 금융, 원자재, 역금리 이 모든 분야에 일정 정도 특혜를 줘야 합니다마는 문제는 차과입니다. 차관이 문제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는 환율을 실세화했습니다. 1달러당 130원 하던 것을 255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30원 주고 미국에서 연필 한 자루를 사왔다면 이제는 255원을 줘야 연필 한 자루를 사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꿔보면 이렇죠. 가령 일본에다 생선 한 마리를 판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130원만 받았던 것을 이제 250원을 받게 됐다 이거죠. 제 말씀은 예전에는 130원만 갚아도 됐던 것을 이제는 255원을 갚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마당에 특혜를 줘서 차관을 마구 들여서 될지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1달러에 얼마 하던 고정 환율이 변동 환율,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에 따라 원화의 가격이 매겨지는 변동 환율제로 들어갑니다. 이때의 환율 현실화는 수출 목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장기영과 김학렬, 이 두 사람은 개발연대 시대를 이끌었던, 말하자면 거목들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풀어가는 시각은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자연 경제기획원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